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GB테크에 근무하고 있는 박희용 연구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데 저희 회사에서도 안드로 G3라는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안드로 G3에 리눅스와 안드로이드를 포팅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안드로 G3에 대한 전반적인 포팅 계획을 말씀드리고 개발 환경을 설치하면서 버추얼박스와 우분투를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히 실습을 하고 리눅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 및 드라이버에 대한 포팅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할 안드로이드 포팅을 실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 G3라는 장비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올려보는 전반적인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G3에 대한 포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2007년 11월에 구글에서 개발한 모바일 OS인데 이는 현재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드로이드는 OHA 기반으로 장비업체나 통신업체 이런 여러 업체가 합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SDK와 이클립스 이런 걸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 G3에 적용된 내용은 리눅스 커널 2.6.32가 올라와 있고 안드로이드 2.2 프레임워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포팅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실습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환경으로는 버추얼박스와 우분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순서를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개발 호스트용 리눅스로 우분투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에 대한 기초 실습을 하고 이후부터 실제적인 포팅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트로드인 U부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과 드라이버에 대한 컴파일 및 다운로드하는 테스트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컴파일 및 다운로드하는 테스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히 다운로드하는 테스트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G3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면은 S5 PC110 32비트 리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서 그 ARM 코텍스 A8이라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이며 그 속도는 1GHz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실인지 TFT LCD와 멀티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으며 블루투스와 와이어리스 랜 그리고 TV로 출력해 볼 수 있는 포트, 그리고 기울기 센서 같은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보면 CPU 코어로 코텍스 A8이 있고 좌측으로 보면은 RTC, 와치독 타이머라든지 DMA 키패드, 그다음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그 연결 관련된 UART라든지 USB 호스트 OTG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은 카메라라든지 JTAG 코덱 이런 부분 그리고 우측 아래쪽에는 메모리 관련된 그런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5 PC110이라는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모리 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터널 롬 또는 인터널 램, 그 외에 이제 DRA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는 CPU 코텍스 A8 메모리에 DRAM부터 쭉 있고 그 중에 T 플래시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SD T 플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CTM 파일 이런 부분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품 배치대로 간단히 보면은 이 부분이 T 플래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SD 카드, 이 부분이 파워 스위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시리얼 커넥터, 이 부분이 컴퓨터와 연결하는 USB 포트, 그다음에 여기에 리셋 스위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잘 염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가 판매될 때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포팅할 때 관련된 프로그램된 전반적인 리스트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리눅스 사용해서 작업할 때 필요한 DNW 폴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USB 드라이브 담는 부분
그 다음에 버추얼박스, 우분투 이런 부분 설치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눅스 상에서 동작될 프로그램들입니다. 툴체인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U부터 컴파일해서 올릴 소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에 올라가는 커널 소스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혹시 페더럴 이용해서 포팅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자바 프로그램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포팅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안드로이드 구글 소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스를 미리 받았던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실습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에서 루트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거 알사 소스와 비치박스 이런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포팅 관련된 추가 기능을 넣을 때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폴더에는 현재는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커널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소스 컴파일해서 그 결과를 넣기 위한 폴더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치워지게 됩니다. 파이널 소스는 안드로이드 장비에 적용된 최종 소스가 들어가 있고, 파이널 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장비에 최종적인 실제 올라있는 그 바이너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AAPP 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미리 담아둔 것입니다. 그 외에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폴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폴더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널 빈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관련된 내용과 그 램 디스크, U부터 Z-이미지 여러 분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소스는 실제 컴파일해 볼 수 있는 이런 소스로 안드로이드 소스, U부터 소스, 리눅스 커널 소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AAPP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작성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포팅할 때 사용되는 그런 각종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눅스 부분은 리눅스 상에서 사용할 U부터라든지 그 리눅스 커널, 그 다음에 툴체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윈도우 상에서 사용할 그런 버추얼박스라든지 우분투, 그 외에 이제 각종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와 함께 제공되는 교재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습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포팅 개요와 G3 구조 특징 이런 부분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고, 개발 환경,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개발 호스트 리눅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리눅스에 관련된 간단한 명령어라든지 VIM 에디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리눅스 커널과 드라이버 포팅하는 부분, 그리고 안드로이드 포팅하는 부분,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작성해서 실습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강좌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G3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5가지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공된 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테스트 정도 해보는 것, 최종 소스를 이용해서 실제 컴파일 다운로드 테스트 이렇게 해보는 것, 포팅용 소스를 이용해서 실제 수정을 해가면서 컴파일해서 다운로드해서 테스트 해보는 것, 이런 부분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제 다운로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직접 다운로드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 이런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 환경에 대한 설치를 들어가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버추얼박스와 우분투 설치하는 부분이 주 내용인데, 간단하게 PPT를 통해서 내용을 보여드리고 실제 실습을 하고, PPT 내용을 보여드리고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환경을 PC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XP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7이라는 이런 윈도우 상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에서 다시 버추얼박스라는 그런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다시 우분투나 아니면 페드라 코어 이런 부분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분투를 설치를 해서 개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유저 데이터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램 디스크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소스를 컴파일하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Z 이미지라든지
U부터는 리눅스상에서 컴파일해서 실제 타깃에 올릴 내용인데 그 중에 U부터 커널에 관련된 Z 이미지 그리고 램 디스크 부분은 직접 USB 포트를 통해서 내려주고 그러면 유저 데이터와 CTM 이미지 이 부분은 실제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라는 이 부분을 PC에 끼워서 직접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 타겟 머신에 올리는 일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머신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을 D램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저장할 T플래시 그리고 CPU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와 타겟 보드 사이에는 이미지 다운로드용 USB 그리고 명령을 주고받기 위한 그런 시리얼 포트가 있습니다만은 PC 쪽에서는 USB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팅에 필요한 그 주요 소프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상 머신으로는 버추박스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개발 호스트에 대한 리눅스는 우분투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체는 4.4.1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용 프로그램이 미니콤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DNW라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B 드라이브 담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다운로드용 USB 드라이브 잡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위해서 드라이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하고 이 폴더 내에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트로드에 대한 소스는 이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장치에 들어갈 리눅스 커널은 2.6.32 ED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컴파일을 위한 소스는 안드로이드 2.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소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도라용 자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분투에서는 실제 이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지박스라든지 알사 소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MK 이미지 이런 부분은 역시 페도라에서는 필요하지만은 우분투에서는 인터넷에서 받아서 직접 사용합니다. 자, 이 부분은 리눅스상에서 볼 때 작업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상에서 제일 위에 루트라는 부분이 있고 루트 밑에 홈 폴더,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홈 폴더 밑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edu01이라는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du01 밑에 안드로이드 폴더 인스톨 소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소스에 대한 컴파일은 이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 리눅스 관련된 그런 소스 컴파일하고 하는 그런 소스들은 이 부분에 갖다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상에서는 그 윈도우 내용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쉐어드라는 이 폴더를 하는 게 만들어서 그 폴더에 작업에 관련된 모든 그 프로그램을 DVD 내용을 올려두고 그 폴더 내용을 리눅스 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환경 설정하면서 공유 폴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포팅과 관련된 장비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커널이라든지 U부터 거기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거용 커넥터 부분, 그리고 다운로드용 USB 부분, 그 외에 전원 스위치, 그 리셋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보드에 올라갈 커널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PC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PC에서 컴파일해서 타겟 보드에 올리는 컴파일하는 것을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A라는 장치에서 컴파일을 하지만은 실제 동작은 B에서 할 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컴파일러를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일반적으로 그 리눅스에서는 GCC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GCC는 일반적인 그 리눅스에서 소스를 컴파일해서 리눅스에서 돌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GCC고 자 여기 ARM, NAND, EABI, GCC라고 되어 있는 이런 GCC 컴파일러는 실제 컴파일은 PC에서 하지만은 최종 컴파일된 소스가 오브젝에 올라가는 타겟은 PC가 아닌 일반 다른 형태의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RM, NAND, EABI, GCC라는 이 컴파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 이 툴체인은 앞에 있는 그런 컴파일러라든지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관련된 각종 유틸리티 이런 걸 모인 것을 툴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쉐어드라는 폴더를 한 개 만들어 두고 제공되어 있는 그 DVD 내용을 이 폴더 내에 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폴더, 파이널 빈스, 윈도우즈 폴더, 리눅스 폴더, 안드로이드 폴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실습할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탕화면에 쉐어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DVD 내용을 복사를 해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 중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부분은 이 부분이고
리눅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윈도우에 관련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스들을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상머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가상머신을 설치를 하는데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리 받아놓은 그 쉐어드 폴더 밑에 윈도우즈 폴더 밑에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은 3.2.0을 이용해서 만든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넥스트 몇 번만 클릭을 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설치된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버추얼박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는 윈도우즈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버추얼박스 3.2.12 이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넥스트 누릅니다. 자, 여기서는 라이선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ccept 체크하시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장할 위치입니다. 그 있는 대로 두고 그냥 넥스트 하겠습니다. 넥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원이 있는데 yes 하면 됩니다. 자, 인스톨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 설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세 버전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개발 호스트 리눅스로 우분투를 설치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개발 호스트 리눅스도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미리 받아놓은 우분투 2 버전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그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설치 환경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가상 머신에 대한 이름, 운영체제, 자,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시키고 그럼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한 512MB 이상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상 머신에서는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 머신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512MB 이상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대한 크기가 있는데 하드디스크도 가능하면 시설을 위해서 좀 많이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치된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버추얼박스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다음. 자, 여기서 이름을 적당하게 줍니다. 우리는 우분투라고 주겠습니다. 자, 밑에는 리눅스 운영체제 버전 우분투라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메모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512MB 이상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있는 그대로 두고 다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누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기가 잡혀 있습니다. 실제 실습을 하다 보면 커널을 포팅하는 부분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부분도 여러 번 설치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여유 공간이 있다면 넉넉하게 20기가, 30기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15기가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20기가, 30기가 잡아도 괜찮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내용을 요약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우분투를 설치했는 것이 아니고 우분투 설치를 위한 기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분투 설치를 위한 추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먼저 약간 보여드리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머신에 대해서 추가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시스템 마더보드. 자, 이 마더보드입니다. 이분에 보면은
부팅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PC 부팅할 때도 CD롬 부팅할 것인지 하드디스크에서 부팅할 것인지 그런 순서를 정하듯이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CD롬과 하드디스크가 윗부분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플로피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세스 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서가 CPU 한 개가 있으니까 한 개를 선택하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한 형태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비디오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디오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메모리를 64MB 정도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을 체크하니까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상 머신에서 우분투를 올릴 때 우분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파일 이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게 저장소 트리라는 부분이 있고 이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분투 ISO 파일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비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클릭을 하시면은 우측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내용이.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 실제 여기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그 창량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우리 우분투 아까 바탕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ISO 파일을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 윈도우즈 폴더에 여기 우분투 ISO 파일이 있으면 이 부분을 찾아서 열기를 해주면은 그 부분이 다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다시 이 부분이 ISO 파일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선택을 눌러주면은 다시 그 앞 화면에서 다시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우분투 찾아졌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쭉 우분투를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클릭을 하면, 자, 처음 시스템 부분, 저기 마더보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플로피 디스크가 재료에 있는데 얘를 밑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필요도 없으니까 체크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프로세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역시 CPU 한 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2MB 정도 되어 있는데, 자, 64MB로 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저장.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비어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자, CD 장치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상 미디어 관리자 열기라고 나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역시 아무 내용도 지금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분투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자, 우리는 바탕화면에, 자, 쉐어드라는 폴더를 만들어 뒀고, 거기에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우분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IS 파일. 자,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선택 누르시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 외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나, USB 관련된 부분, 공유 폴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유 폴더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경 설치를 마치고, 파워포인트를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우분투 설치는, 자, 이 우분투를 선택을 하고, 시작 버튼 누르셨을 때, 우분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 과정을 간단히 보면은, 우분투는 비교적 쉽게 설치가 됩니다. 페도라 코어는 설치하는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분투는 비교적 쉽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은,
언어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분투 10.04 할 때 있는 이런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선택, 시간 선택, 디스크 파티션 나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이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edu01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컴퓨터 이름 입력. 그리고 그 설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쭉 설치를 합니다. 15분 내지 20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은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리부팅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버추얼 박스와 윈도우 사이에 마우스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분투가 설치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언어 선택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한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우측에 우분투 설치.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주는 모양하고는 약간 틀리네요.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설치 중 업데이트 다운받기를 체크하고, 자,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클릭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역을 묻고 있습니다. 자, 서울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는 대한민국을 찾아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du01이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이름은 ICB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사용자 이름. 자, edu01. 비밀번호. 자, 헷갈리지 않게 사용자 이름과 똑같이 일단 주겠습니다. edu0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역시 edu01. 자, 로그인할 때 암호 입력 필요. 자, 두시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클릭하시면은, 우분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 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분투만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혹시 CD가 들어있든지, 그런 경우에 CD를 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CD가 직접, 넣어서 작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분투가 재부팅 되었으면 edu01을 클릭하시고 암호를 입력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분투에 대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게스트 확장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윈도우 화면과 리눅스 화면 사이에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라든지 윈도우 창의 확대 축소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박스의 장치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게스트 확장 설치라는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리눅스 메뉴 중에 위치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버추얼 박스 어디션 뭐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한 개 뜨면서 이 파일에 대한 그 자동 시작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다른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클릭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암호를 묻습니다. 그런데 암호는 그 루트의 암호를 묻는데 우리가 루트 암호를 주지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준 암호는 edu01 사용자에 대한 암호 edu01밖에 없습니다. 그냥 edu01을 치시더라도 암호가 먹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설치가 가능성을 쭉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창을 닫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때 엔터를 누르시면 이 창이 닫힙니다.
자, 그리고 그 공유 폴더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유 폴더는 그 우분투가 올라온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분투가 꺼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우분투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 폴더를 지정할 때는 가상 머신에 공유 폴더 부분을 클릭하시고, 거기 우측에 보면은 십자 모양의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처럼 그 어느 부분을 공유할 것인지, 여기서 공유라는 것은 리눅스와 윈도우 사이의 공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눅스에서 윈도우 상에 있던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들여다본다든지 가져오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폴더 경로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다시 클릭하시면은 그 자세하게 공유하고 싶은 그 폴더, 윈도우 쪽에서 보면은 폴더 내용들이 쭉 보입니다. 그 중에 공유하고 싶은 바탕화면에 있는 쉐어드 폴더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 이름도 일반적으로 이 폴더랑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똑같이 쉐어드라고 이렇게 주시고 밑에는 항상 사용하기 이렇게 이걸 체크하신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방금까지 했는 내용 중에 그 리눅스 터미널 창을 열고 그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터미널 창을 이렇게 여시고 그리고 루트 아머를 루트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아머를 한번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 유저 두, 슈드 패스워드 루트 이렇게 하시고 루트 아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 유저 루터로 현재 상태는 edu01 사용자에 대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루터 사용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 루트라고 해서 루트 암호를 입력해 주면은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루트 암호입니다. 그래서 LS에서 그냥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이제 마운트 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MNT라는 그 폴더가 있습니다. 루터 밑에. 그래서 COD라는 폴더를 한 개 만들고 mkdir에서 그 다음에 방금 만들어둔 이 폴더하고 그 아페이지에서 만들어지던 공유 폴더 부분을 마운트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LS에서 MNT 밑에 COD 이렇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 COD라고 만들어져 있던 그 폴더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리눅스에서 윈도우상에 있던 그 모든 그 COD 폴더 밑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리눅스에 작업하던 내용을 윈도우 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방금 설정된 내용을 재부팅을 한번 시켜서 로그인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팅 과정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뭐 잘 안 되는 경우에 뭐 리눅스 창조자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 재부팅하고 난 후에 그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여기 그 바깥에 버추얼박스 창을 늘리더라도 리눅스 자체 창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요게 활성화돼야지 그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 자체의 창도 같이 늘어나야지 작업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가상 그 리눅스를 종료시킬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상 머신 쪽에 보면은 그 머신에 가서 타입키를 클릭하시면은 위에 현재 시스템 상태 저장하기라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 전원 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스템 상태 저장하기는 현재 폴더나 이런 것이 리눅스상에서 열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리눅스 부팅할 때 금방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꼭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시스템을 정리해야 될 그 리눅스 시스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셧다운 명령어를 주는데 그렇게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상 머신 관련해서 기타로 뭐 두 가지 정도 볼 내용들이 있는데 가끔 가상 머신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복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리눅스가 설치가 잘 돼 있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환경 설정하는 부분 IP를 추가로 잡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이 되었습니다. edu01을 클릭해서 캐스터 확장 설치, 공유 설정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암호는 edu01로 주겠습니다. 자,
장치에 게스트 확장 설치를 클릭하시고 다시 위치에 가서 버추얼박스 어디션스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동 시작 확인 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실행. 자, 여기서 관리자 암호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관리자 암호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edu01 사용자 계정에 줬던 그 암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를 닫으려면은 리턴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는 이 윈도우입니다.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요청은 닫고. 자,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눌러보면은 안 늘어나죠. 저 안에 창이. 그리고 이 부분도 아직 활성화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공유 폴더 잡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장치에 공유 폴더를 클릭하시고, 여기, 머신 폴더에, 우측에, 공유 폴더 추가하기. 공유할 폴더, 윈도우 쪽에 있는 공유할 폴더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습니다. 우측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기타를 눌러서, 우리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쉐어드라고 기존에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공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사용하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쉐어드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쉐어드는 똑같이 이름을 안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쉐어드를 주는 것을 나중에 명령을 통해서 한번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잘 봐두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확인. 여기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 보조 프로그램에 밑에 가면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우측 눌러서 바탕화면에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창이 열렸습니다. 그 아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여기 창이 검게 나오는데 약간 창의 그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프로파일. 편집에 색 클릭하시고 글자색, 배경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닫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운트 관련된 명령을 쳐야 되는데 그거는 슈퍼 유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슈퍼 유저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루트에 대한 암호를 만들겠습니다. 슈퍼 유저 슈도 이렇게 하시고 창을 조금 늘려서 패스워드 슈도 패스워드 루터 이렇게 해서 루트에 대한 암호를 줍니다. 기존에 edu01로 들어왔기 때문에 edu01에 대한 암호를 먼저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의 암호를 주는데 루트의 암호도 edu01로 똑같이 주겠습니다. 성질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로 로그인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슈 루터 암호 edu01 여기는 $사인은 일반인 사용자 계정이고 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슈퍼 유저 관리자 암호입니다. 관리자의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슈퍼 유저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마운트 관련된 명령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LS에서 루트 MNT 밑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kdir make 디렉터리라는 뜻입니다. 그 디렉터리는 윈도우에서 얘기하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루트 MNT 밑에 쉐어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드는 요 쉐어드는 조금 전에 공유 환경 설치할 땐 그 쉐어드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요 부분하고 아까 잡아주는 공유 쪽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엔터 치시고 마운트
자, 마이너스 t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버추얼박스, 자, 이렇게 타입을, 버추얼박스에서 타입을 이렇게 줍니다. 버추얼박스 SF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게 셔드. 이 셔드가 조금 전에 공유 한번 잡아줬던 그 부분의 셔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루트 MNT 밑에, 자, 셔드. 그래서 아까 번에 잡아준 셔드하고 방금 우리가 만든 이 폴더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 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ls 루트 mnt 밑에 sh 치고 탭 이렇게 쳐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은 자,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저 이쪽 바탕화면에 셔드라는 폴더 보이시죠? 이 폴더 내용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쪽에 가지고 있던 이 폴더 내용을 리눅스 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윈도우 쪽의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쪽 리눅스 쪽에 작업하던 파일이나 폴더를 이쪽 윈도우 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공유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부팅을 해서 이 창이 내려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부팅은 리부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엔터. 재부팅을 하면은 기존에 올라와 있던 리눅스 내용을 내리고 리눅스를 다시 올립니다. 자, edu01 계정이 있고 기타 계정이 있는데 기타 계정을 클릭을 해서 루트를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이름 루트. 자, 암호를 edu01로 줬습니다. 자, 머신 눌러보면은 이 부분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창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창이 늘어나면서 안에 리눅스도 같이 늘어나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이게 아까 게스트 확장 설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창을 크게 늘리고 작업하고 싶으면 이렇게 늘리면은 리눅스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리눅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공유도 잡아줬기 때문에 공유도 되겠죠.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자, 터미널에 가서 자, 아까는 edu01로 로그인을 했는 것이고 지금은 루트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집에 프로파일에 자, 색 배경색 확인. 자, 여기서 자, 루트로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서 아까 바탕화면에 있던 그 내용이 공유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운트라고 이렇게 치보시면은 자,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입니다. 현재는 그냥 재부팅을 하면은 기존에 돼 있던 공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다시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자, 마운트 -t v 박스 xf 자, shared root mnt 밑에 shared. 그래서 이 부분이 재부팅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치기가 귀찮으면은 루트 계정에 .bashr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이 부분을 넣어주면은 로그인 하자마자 자동으로 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다시 마운트.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 준 것은 마운트 시키는 명령이고 그냥 마운트만 치면은 기존에 마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용을. 자, 그냥 이렇게 엔터 치보시면은 자, 밑에 shared라고 보이시죠? 아까 번에 여기는 안 보였었죠? 저는 shared라고 있습니다. MNT 밑에 shared라는 이 부분이 마운트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ls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root MNT 밑에 다칠 거 없이 계략적으로 치고 탭 주면은 쭉 나옵니다. 이게 자동 완성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엔터.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미지 인스톨 바이너리 소스 이렇게 쭉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저 윈도우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파일이 있는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있죠. 자, shared. 여기 윈도우입니다. 자,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공유가 됐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명령어 사용법과 그리고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인 VIM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리눅스 커널과 드라이버 포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안드로이드 포팅,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정의하는 부분을 이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세미나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